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한 정치인이 미디어의 스팟라이트를 오랫동안 받는 정치인은 처음 봤습니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자 여배우 스캔들 또는 조폭 스캔들 뭐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의혹들은요, 뭐 친한 친형님을 갖다 강제 입원시켰다. 또는 뭐 검사를 사칭했다. 뭐 듣고 있으면 도저히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살아서 경기도지사까지 갔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당내 투쟁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던 사람들의 뒤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죠? 밑으로? 뭐 일단 지금 좀 그렇죠. 네. 또 그때 최성, 그때 당시 고양시장, 네. 지금 또 공천 못 받고 또 뭐 정대에서 지금 좀 그렇죠. 이재명도 위기에 왔는데 이재명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 끈질긴 생명력. 그러니까 소년공 출신으로 친구들이 교복 입고 학교할 때 자기는 노동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변호사가 돼서 성남시장이 돼서 경기도지사에 간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사람의 생명력 하나만큼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듣기는 이 사람이 뭐 고약을 먹었는지 뭔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있고 또 하나는 부하들이 기분 나쁠 정도 일을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이재명이라는 정치는 정말 탐구 대상이 될 만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준용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영리를 건드린 거죠. 대통령의 아들을.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배웠습니다. 또 그 수법을. 그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은 정말 무시무시하다. 네. 다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가 있는 재판이 반드시 이재명에게 해피엔딩일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네. 이재명이 올해 보여준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도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기는 앞으로 힘들 거다. 김유정 의원께서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평가하셨는데 지효님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립적인데 저 중간에 재밌는 거는 이런 정치인 스타일이 왜냐하면 정치인이 꼭 선하다거나 도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도덕적이지 못한 정치인들은 선거하기가 힘들었다고 보는데 네. 이분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잘 돌파하고 있다. 네. 좀 그래서 트럼프와 비슷한 면도 있고 네. 또 거기에 비하면 이분은 재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탐구 대상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재명이 살아남는다면 확률이 한 10% 좀 된다고 보는데 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쪽과에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인물이 아직 4분이나 남아 있었고요. 당연히 네. 제가 발언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네. 문준용 씨 건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아버지인 대통령의 권력에 기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거는 아주 강한 의미의 반문 선언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대통령과의 마찰을 각오하고 법리적인 면을 이제 물고 들어가는 건데 지난주에 저희가 말했지만은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애초에. 근데 거기서 법리로 가기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영린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태경 의원의 반문 선언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래 반문 선언을요. 내가 반문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사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이미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랑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으로 많이 비춰졌거든요. 근데 뭐 선거 치르다 보면 원래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서로 의혹 제기하고 하다 보면은 근데 그 정도에 대해 가지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민주당의 주류 세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이미 이 지사와 척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발언들이 좀 그런 대립 관계를 강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지사 스스로도 좀 이런 친문 비문 구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축구를 할 때 우리 프리킥 차잖아요. 근데 나는 오른쪽 골대로 찼어요. 근데 공이 왼쪽 골대로 가서 골인이 돼버렸어요. 럭키네요, 그건. 그렇죠. 행운일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공이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논란이 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선수는 알잖아요.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차려고 했는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긴 갔지만 내가 차서 골대로 향하게 공을 차놓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일종의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이제 법률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해서 이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재명 지사가 사실 동물적으로 정치적 감각이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그럼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준영 씨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렇게 트위터 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일종의 친문 진영이든 문재인 대통령 측 청와대나 전부 다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예.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약간 경고의 메시지를 좀 담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친문 진영에서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또 일부 고발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발단이 됐기도 했고요. 예. 거기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내가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또 그들에게 나를 이런 식으로 궁지에 몰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지사가 이걸 모르고 이번 논란을 불을 지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두 가지가 이제 있다 보는 게요. 예. 이 이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판은 내가 정치적으로 죽는 판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구랑 어떻게 다투다가 어떤 모양새로 장렬하게 전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초기에 보면 이 이사가요. 법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다투면서 뭐 경찰, 검찰과의 뭐 경찰이 무슨 뭐 권력의 신여가 되는 이런 투로 이야기하면서 경찰, 검찰과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아들을 언급하고 결국에는 정치 세력, 배후 같은 것들을 이제 상정하기 시작하면서 친문, 반문 대결 구도 하에서 나의 희생자가 되겠다라는 구도를 잡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변호사 입장이었고요. 예. 지금 정치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어느 정도 본인이 내상을 감수해야 한다면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확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메시지들을 종합해보면 뭐 민주당원, 영원한 민주당원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예.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각각 다른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지는 의미는 이 지사도 지금 굉장히 고차방정식에 풀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이 지사는 본인이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승리 요건이 무엇이냐면은 예. 정치적 희생양으로 분류가 되고, 첫째로는 그게 잡범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과정 속에서 도지사직은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 혼자만 멀쩡하게 살아남아 가고 나머지 내 전우들은 다 상처 있고 총상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원래 전우가 그렇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산다 하더라도 예. 나와 같은 동지들, 나와 같은 전우들이 상처 안 입게 하면서 가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기더라도 그 영광스러운 어떤 승리를 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지사는 물론 자기를 향해서 자꾸 누가 총을 쏘고 있고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룰도 없이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는 진짜 이 지사도 상처 입고 주변 사람들도 다 상처 입어서 다 전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좀 이 이사 룰을 갖고 싸워야 입장에서는 돼. 룰을 이 이사 갖고. 입장에서는 지금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뭐 이번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를 어느 정도 국민들에 각인시킨다고 한다면은 차후에 나중에 만약에 이번 정부가 뭐 경제 정책의 실패나 이런 것들 등 비판받을 때 대안색을 본인이 올라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 그 작전을 지금 가는 거라 좀 봅니다, 지금. 그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예. 이제 아니 물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아니, 제가 있죠. 이게 이 지사가 네.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은 예.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나가지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차피 정치적으로 죽는다는 표현은 어느 정도 이제 소강기를 겪는 기간이 올 텐데 예. 그 기간을 버틸 때 가장 좋은 모양새는 어쨌든 정치적 탄압을 받아가지고 예. 도정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이제 전환하는 모습. 이게 아마 이 지사가 꿈꾸는 그나마 나은 연착륙 대책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압받는 건 이미 뭐 지금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자기의 어떤 위기 극복 수단으로서 지금 탄압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진짜 탄압받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지사 혼자 살아남는 방법만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승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진 탈당을 지금쯤에선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순망치안이라고 이 지사는 지금 그것도 선택하면 안 돼요, 사실은.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민주당 당원 자격도 없어지고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라는 그 자리까지 다 지금 내놓는다. 꼭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호할 수 있는, 자기를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도 있고, 이해찬 대표라도 좀 그 앞에서 막아줘야지 되는 거지. 그거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바람막이는 세워두고, 그래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지사 옆에서 지켜줄 만한 동지는 좀 남겨둬야, 그래야 자기가 앞으로 싸우더라도 좀 그게 유리한 국면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동지들한테까지 다 전부 다 막 이 지금 상처 입히고 난 다음에 나 혼자만 살겠다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론을 하나 정리하자면요. 그때 그 아나운서 집단 모욕 관련 소송에서 강윤석 변호사가 무죄 받았습니다. 예. 깔끔한 결론. 뭐 그런 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후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이 문제는 이미 또 법원에서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부에서도 지금 탈당 얘기가 스멀스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의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외로 국회의원은 이제 출당 제명시키기가 어려운데요. 보통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정만 하면 됩니다. 당에서 최고위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데, 윤리위에서 갔다가 최고위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거 대단한 파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난 대선 경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명은 성추문으로 얼룩져 있었던 분이고, 한 분은 또 이렇게 개인사로 이렇게 또 꼬인 분이었다는 건데, 그럼 민주당의 어쨌든 대한 국민들의 신뢰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측면에서 민주당도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경고성의 발언을 지금 하긴 했지만은 단기간 내에 제명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하죠, 민주당. 그렇죠. 뭐 갑자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이 지사가 나와가지고 또 다른 얘기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 정도는 아마 경고 정도로 이제 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지사 질문을 이해찬 대표한테 드렸더니 이지사 페북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도 답변을 하던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뭔가 대하는 태도라든가 입장을 내놓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뭐 큰 틀 안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당의 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대선 출마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당내 경선에 또 붙을 수 있는 뭐 나름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리에 올라온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한때는 사이다라고 불렸던 정치인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당의 자산을 자꾸 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진짜 나중에 가서 민주당에 아무도 안 남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자산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무감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재명 지사하고 어느 정도 공동으로 보조를 맞춘 측면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진짜 걱정은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사와 관련해서 검찰 기소 단계까지 지금 와버린 상황이고, 이렇게까지 국민적인 어떤 지탄이나 아니면 또 찬반 논란이 불러일으켜진다 그러면은 당에 누가 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정치인도 일부 있을 거고, 또 그런 정치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다는 거죠. 스타일은 아니죠.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만약에 당신 나가시오 그러고 내보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건 중에 만약에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예를 들어 직권남용권이나 다른 건이었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고민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해경군 김씨 건이 뭐 마치 뭐 대표 건인 것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대중적 인식이. 그런데 이 건은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딜레마 이게 뭐냐면은 한 당에서 누군가를 출당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정도 급은 구성 요건을 갖추기에 너무나도 이건 경미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요,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방송 나와가지고 그런 말 했으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사안이지만은 이거는 그냥 08HK 킴이라는 아이디가 한 거예요, 이거는. 트위터의 내용. 제가 지금 이준석이라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타이틀 달고 나와서 여기서 이상한 얘기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은 제가 가가지고 밤에 그냥 그쪽에 앉아가지고 JS3 85로 아이디로 뭐 쓴다 그러면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그걸 지금 엄청난 사안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난감할 것인 게 뭐냐면 오히려 차라리
다른 부분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다른 의혹들에 대한 법적 판단들이 빨리 나온다든지 했으면은 그 부분을 좀 부실 삼아가지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해경궁금 씨 의혹만 가지고 누굴 제명시킨다? 특히 도지사에 갓 당선된 사람을 제명시킨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박지원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실질적 임기는 2년이고 지금 민주당 내 상황을 보면 레임덕이 온 것 같다. 지금 현재 이 모습들, 뭐 지지율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 민주당 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좀 빠른 거 아닌가요? 아직 레임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레임덕이라고 하는 게 레임덕의 가장 시초 발단이 되는 문제는 권력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권력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건이 그 권력 내부로부터의 갈등이 보이는 조짐이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측면이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정권 내부에서 약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번 논란은 굉장히 뼈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지사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앞으로 막 돌진하다시피 가버리면은 진짜 어디 가서 좌충우돌하고 어디를 깨부실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당하게 선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저는 이재명 지사 그렇다고 무슨 시한폭탄을 터뜨릴 만큼 권력 내부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야권의 호재인가요 이건? 호재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으로 다루기 너무 경미한 사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혐의나 적용되는 혐의들이 나중에 그 직권남용으로 인한 강제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정치권에서 논평을 낼 수 있겠지만은 이 건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룰 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약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지금 고민되는 상황이 나온 게 뭐냐면요. 그 정권이 힘이 빠지는 과정을 아까 박지원 대표도 표현하셨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정권과 결사체가 아닌 관료들이 가장 먼저 이제 슬슬 빠져나갑니다. 보면은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마지막에 작심 발언하고 이제 나가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죠. 정치인들이 하죠. 그 정치인들이 지금 하는 단계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지원 대표는 그런 과정을 봤을 겁니다. 권력 뉴스의 단계별로 봤을 때 관료 그다음에 정치인이 이제 반발하는 단계가 왔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도 그렇던데 유승민 대표도 제 생각에는 그 말 할 때, 그 연설할 때 이 정도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할까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도 어느 정도 그 단계를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그 아내분으로 의심받는 계정 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것이냐라는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감정적인 면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글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여기서. 완전 반정부 세력을 할 것인가. 부담스럽겠네요. 저는 아직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 건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다른 건 말고 해경궁 김씨 건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 건은 여권 내에서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건 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침묵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선거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라도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전혀 저런 대통령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재명 지사 사퇴하라 그러고 이렇게